50세를 지천명이라고 하는데요. 50세 넘어 초라하지 않고 예뻐지는 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책방구라는 그림으로 설명된 내용들을 자주 보는데요. 두 가지 눈에 띄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50 넘어 초라해지기 싫으면 이 네 가지만 기억하라는 것과 유독 나이 들수록 예쁘게 느껴지는 사람 특징 세 가지에 관련된 것입니다. 먼저 50 지천명, 인생이란 이런 것은 논어 속에 나오는 건데요. 50이 돼도 술잔 기울일 친구 하나 없구나라는 탄식이 나옵니다. 다산 정약용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인생이란 정말 덧없는 것인가라는 다산의 마지막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책은 내가 같이 뛰어내려 줄게라는 책에서 발췌한 다음의 책방구인데요. 나이를 먹으면 자연스레 노화가 오는 것처럼 성숙한 어른이 되는 일도 저절로 되는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평소 좋아하는 어른들, 그분들은 뭔가를 배우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이야기로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먼저 다산의 마지막 질문에서 나온 초라해지지 않는 네 가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른은 자신의 삶을 해명하지 않고 증명한다라는 굉장히 멋진 말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남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저도 수많은 시니어들의 삶을 관찰하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봤습니다. 경제적인 측면, 정치적인 영향력, 또 삶에 대한 크기, 인생의 즐거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하나 느낀 것은 다 같이 나이 들어가고 사람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겸허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멋진 어른의 자세임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에게나 배움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스마트폰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특히 메타버스라고 할 수도 있고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처럼 경험하지 못한 세상 속에서 왕년애라는 것, 특히 10년 전의 것은 엄청난 지금과 차이가 있는데 그때의 경륜은 있지만 그때의 지식 이런 것들로 살아간다는 것의 한계를 잘 알 수 있기에 멋진 시니어들은 항상 배움이 필요한 것을 알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내일을 바꾸려면 어제를 돌아보라처럼 현실적인 조언도 예를 들어서 최근 한 인터뷰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참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만약 내가 내일 죽는다면이라는 질문과 내가 만약 어제 죽었다면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두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봤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어제 죽었다라는, 즉 어제의 사실을 보고 후회해서 삶을 바꾸려는 그런 자세 속에서 보다 겸허함을 느낄 수 있었고요. 멋진 어른들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스승이다라고 하면서 심지어 작은 아이에게까지도 무언가 배울 것이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른은 자신의 삶을 해명하지 않고 증명하는 50 들어서 초라해지지 않기 위해서 남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누구에게나 배움이 필요한 것과 모든 사람이 스승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는 것이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또 하나 내가 지켜 내려줄게라는 책에서요. 부제 속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힘내라는 말 대신에 내가 네가 다 울고 일어날 때까지 함께 할게라는 말을 소개하는 책방구의 요약어를 볼 수 있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예뻐지는 법의 첫 번째는요. 항상 마음을 열고 듣는 어른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꼬마에게도 듣고 배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웃는 주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멋진 시니어들이 갖는 세 가지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먼저 선입견이나 편견, 자신이 가진 지식, 경험 이런 것들로 마음의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일단 열고 경청을 합니다. 그것이 비록 꼬마일지라도 눈높이를 낮춰 듣고 배웁니다. 이것은 성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 고승이나 이런 분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참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멋진 시니어는 웃는 주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이 꼭 웃을 일만 있진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삶 속에 웃는 주름을 가지고 있는 멋진 모습, 스마일하는 그러한 시니어 선배님들을 볼 때마다 정말 행복하고 멋져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초라해지지 않고
멋지게 예뻐지는 법의 첫 번째는 나이 듦을 부끄러워하거나 또는 엔타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해피 에이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한 분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뭐 웰 에이징 이게 아니라 해피 에이징, 웰 다잉이 아니라 해피 다잉 이런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정말 나이 들면 나이 들 때 나이가 주는 행복감이 있다는 거고 제가 활동하는 사단법인 시니어 라이프의 선배님들은 이런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나이가 70이 되니 80이 되니 보이는 게 있고 행복함이 있다라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나이듦. 그것이 첫 번째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항상 설레는 배움이 있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 어릴 적을 생각해 보면요. 쉼이 있었고 배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일이 있었고 또다시 휴식을 하고 다시 배우고 또다시 일을 할 수 있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쉬는 것에 굉장한 두려움이 있고요. 또 새로운 것 배우는 것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있고 배움에 대해서 인생 일막에서 느꼈던 단지 경제적인 이익이라는 그러한 제한된 목표에 두는 분들도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뭔가 강박증에 시달리는 분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50 이후의 삶에 있어서 일을 하고 휴식을 하고 또다시 배우고 일을 하고 이러한 선순환, 특히 배우는 것에 설레는 배움, 함께 어울려서 배우는 것,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시니어를 예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뵙는 여러 가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도하시는 분들은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 같습니다. 정말 20년 전에 뵌 모습이나 20년 후의 모습이나 조금 나이 든 모습은 있겠지만 그분의 행동과 활력 그리고 모습 속에서 정말 설레는 즐거움, 아름다움, 예쁨을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함께하고 웃는 어른이 멋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배 시니어님들을 보면요. 아, 그랬구나 하고 공감하고 함께 해주시고요. 섣부른 조언이나 이런 것 대신에 웃고 토닥여주고 그래서 그분의 삶을 보면 당신은 항상 감사하고 뭐 비단 삶이 감사한 일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만 웃고 감사하는 그래서 오늘 주어진 삶에 또 감사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설레는 이런 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선배님들을 볼 때마다 아,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굉장히 두렵기도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그렇게 하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과의 삶은 굉장히 다르고 그분들을 뵙고 돌아섰을 때의 잔상과 그분들을 닮고 싶다라는 이런 것의 차이는 보다 젊은 저에게는 확연히 다가오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들은 나이 듦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또 설레는 배움으로 무언가를 항상 배우고 있고 그리고 매일매일 주어진 삶을 함께하고 웃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